전 연인이죠. 황하나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 같아요. 박유천 씨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죠. 네, 조금 전이죠. 이 박유천 씨 약 2달간의 구치소 생활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모습이 지금 보이시는데요. 구치소 앞에서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정장 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다소 눈물을 흘리는 듯 충혈된 모습도 보이고 박유천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온 거죠? 네, 법원은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내놨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개월 구치 생활을 끝으로 이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 박유천 씨는 황하나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약 7차례 등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죠. 앞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또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님 통상 이렇게 초범이면은 풀려날 수 있는 집행유예형을 통상 선고하나요? 이게 초범이고 그냥 투약한 횟수가 적고 반성하고 있으면은 실형을 피하고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박유천 씨하고 황하나 씨는 서로 이렇게 마약을 강권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선고된 형과 그다음에 선고된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박유천 씨가 황하나한테 마약을 강권했다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황하나 씨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박유천 씨가 황하나 씨 재판에도 뭐 출석한다든가 이런 일정이 계속 남아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재판은 끝났는데 황하나 씨 재판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두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공소 사실을 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에 걸쳐서 두 사람이 7차례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건데 박유천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다 했지만 황하나 씨는 3월 12일, 13일은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재판부가 달라요. 한 사람은 1단독이고 한 사람은 4단독인데 왜 같은 사실을 가지고 재판부마다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 재판에서 승마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청탁을 했는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황하나 씨의 말이 진실인지를 알기 위한 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박유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재판부의 설명을 살펴보면 초범인 점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아무래도 반성을 한다는 점도 제대로 조금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요. 반성한다는 거는 형량의 참작 사유가 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초범이라는 말은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3번에 걸쳐서 마약을 구입을 했고 7번에 걸쳐서 투약을 했는데 단지 요번에 걸린 게 처음이라는 이유로 초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서 교도소 가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에 안 맞죠.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재판부에서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들이 제가 보니까 갈리는 것 같아요. 분석이 다르겠죠. 이거는 좀 지나치게 선처한 거 아니냐 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도 하고 정상적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참작해서 집행유예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양분화돼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각에서 지적하신 대로 지나친 선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를 기억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4월이었죠. 그때 기자회견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결심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직접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저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 때 저렇게 말을 해서 검찰과 경찰을 그렇게 교란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집행유예 풀려나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은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아니면 언론한테도 결백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네. 실제로 저 때만 해도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는 그 박유천 씨가 설마 마약의 흔적이 나올 거를 생각 못했어요. 근데 경찰에서 자세하게 털을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약이 나오니까 그게 증거가 되고 또 황하나 씨가 강력하게 진술을 해주니까는 할 수 없이 납작 엎드려서 이제 반성한다. 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는 재판정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 아마 유능한 변호사를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진실보다는 유죄냐 무죄냐인데 무죄를 주장한 거 아니고 유죄를 주장하면서 반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형량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아서 뭔가 사회로 나왔지만 하지만 연예계 복귀까지는 아직 힘들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참 국민적 실망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유천 씨 측에서는 대체 왜 마약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런 다소 황당한 해명을 했었죠. 이후 사흘 만에 모두 혐의를 인정했는데 당시 채널A 취재진 취재에 따르면 이 구속 이후에 가족들이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박유천 씨는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물론 무혐의 처분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렸던 박유천 씨 이 대중의 실망, 팬들의 실망, 글쎄요 복귀까지는 다소 이미지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한 데 결심 재판에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판사가 물으니까 연예인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다는데 사실 지금 마약은 끝났지만 아무래도 연예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네. 약간은 쪼들린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박유천 씨가 소유하고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그 비싼 건데 2013년 10월경에 매입을 네. 해가지고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아마 실제로 거주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그 이 모 대부업체가 청구 금액을 11억 한 3천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경매 처리하려고 덤빈 거고요. 보니까 그거 말고도 뭐 금융사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한 30억 정도 채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그 세무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에서도 압류를 걸어놨고요. 네. 올 3월 초에는 어떤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면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걸쳐놓은.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뭐 그 30억 상당 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게 다 처리가 되면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유천 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구치소에서 나와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엿보이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께 정말 심려 끼쳐드린 거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팬분들께 좀 미안하고 도와주셔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네, 진정성이 느껴지는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